그 지난번에 보셨던 것처럼 음, 산화질소, 일반 산화질소로 10개월 드시다가 음, 따뚜룹 에노를 드시니까 3개월 반 만에 그 반월산 찢어진 연골이 붙었었거든요. 그걸 음. 보시니까 확실히 따뚜룹이 다르다라는 생각은 하시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이제 관절염 치료제에 그런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그 류마티스 관절염은 대표님도 알고 있지만 항암제를 써요. 좀 심한 경우는 그 정도로 그 일반 염증 반응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그 관절염이 굉장히 접근하기도 힘들고 그 완치도 힘든 마당에 그 특히 연골이 재생된다라는 개념은 과연 그 정형외과 의사들한테도 굉장히 깜짝 놀랄 얘기죠. 네. 그래서 이 따뚜룹 산화질소의 효과는 그 정형외과 의사들한테도 아마 깜짝 놀랄 일이죠. 아, 네. 음. 아, 지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아,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뚜루메노 가족 여러분. 저희가 7시부터 시작인데요. 일찍부터 들어와 주신 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동안 그 체험하신 많은 분들 또 저희가 그 세미나를 여러 번 진행하면서 많은 내용들이 있긴 한데요. 많이 보셨긴 하겠지만은요. 특히 안병철님의 그 체험담은 10개월 동안 산화제소 대사체를 드시긴 드셨는데 관절이 좋아지지 않아서 따뚜름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8개월 정도 기다리시고 3개월 반을 드시고 반월상 연골이 찢어져 있었는데 이게 붙은 MRI 사진으로 그 따뚜름의 효력을 검증했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못 보신 분이 많을 것 같아서요. 체험담 보시면서 저희가 조금 더 못 들어오신 분들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6월경에 운동을 하다가 제가 무릎 연골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MRI를 2024년 8월에 찍었더니 그 연골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형외과에서는 이게 낫는 게 아니라고 아마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2024년 10월에 출시된다는 딱두릅 에노의 저는 목이 빠지게 사실은 기다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아마 약 3개월간 딱두릅 에노를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왼쪽에 그 저렸던 부분이 이렇게 저린 게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연골 파열된 부분이 어떻게 됐나 해서 2025년 4월경에 MRI를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찍었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게 낫는 게 아닌데 잘 붙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도릅 에노에 대한 위력을 새삼 실감을 하게 되었고, 혹시 주변에 그런 관절이나 또 이렇게 연골 안 좋으신 분들 만나면은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2024년 8월 사고 직후 오른쪽 반월상 연골이 파열된 모습이 2025년 4월 8개월 만에 정상적으로 회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뚜루베노 복용 3개월 만에 뜯겨진 한쪽 반월상 연골이 양쪽 모두 동일해진 것이 MRI상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병원으로부터 관절 연골에 비정상적인 신호가 없음을 판정받았다. 제가 관절이 많이 아파서 수술을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이 따도를 만나고 수술을 안 하게 됐어요. 근데 내 아는 지인의 며느리가 간호사인데 그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절대 허리하고 다리는 무릎은 수술하지 마세요. 의사들이 망치로 두들기고 째고 했는데 무섭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소리 들으니까 더 수술하기 싫지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방법을 찾을까 하다가 이 따뚜루를 만나서 진짜 저한테는 너무나 유익한 약을 만난 거예요. 제 몸에 맞는 약을. 네, 한 달 만에 좋아지고 지금 5개월을 복용을 했어요.
3일째 되니까 열감이 생기더라고요, 온몸에. 그리고 5일째 되니까 붓기가 빠져요. 손, 발, 얼굴이 제가 잠자고 일어나면 항상 부었어요. 근데 거울을 보면은 붓기가 싹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도대체?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 먹으니까 제가 발바닥이 통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발바닥 아픈 것이 통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따뚜릅을 먹었으니까 그러면은 더 두고 보자. 이게 염증 치료를 한다 그랬으니까 두고 보자. 그러고 있는데 진짜 아닌 게 아니라 통증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파스를 붙이던 거를 파스를 띄고 제가 지금은 잘 걸어요. 나는 제일 신기해 죽겠어 아주. 병원에서 째고 수술해야 된다 그러는 걸 안 해고 이렇게 걸어댕겨 막 고마운 거야. 아유, 박사님도 감사합니다. 아플 때는 이거 가만 얘기도 못 들어. 이거 하고 잠깐 놓고 잠깐 걸고 잠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걸어댕겼다고. 이제 지금은 이제 하나도 안 아프고 여기 똑바로 걸어댕긴 게 얼마나 좋아. 찔뚝거리지도 않고. 난 그 차 길에 가다가 이렇게 찔뚝거리고 가는 사람도 저 사람들도 그거 먹으면 나을런지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뭐 생판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거 따뜻하는 게 있는데 내가 그거 먹고 좋아졌으니까 아줌마도 한번 먹어볼래?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 그럼 저 여자가 미쳤나 그럴 거 아니야. 그럴까봐 물어보지도 못하고 이제 아는 사람이 이제 전화를 하면 내가 이제 얘기를 해주지. 나 이렇게 걷지도 못했는데 이게 따뜻이라는 걸 먹고서는 이렇게 걸어다니고 바깥에서 나와 돌아다니고 그런다고. 믿질 않으니까. 나처럼 이렇게 그냥 쿨하게 뭐 먹어서 좋아지면 다행이고 안 좋아지면 많은 거고 이런 생각을 하고 먹어야 되는데 뭐 병원에서 못 거치는 거 뭐 그거 가지고 뭐 따뜻을 먹는다고 뭐 낫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못 먹는 거지. 류마티스 다발근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류마티스인데 이제 뭐 목 양쪽 팔 고관절 무릎 뭐 전체적으로 그냥 손을 어떻게 쓸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군데가 이제 이렇게 통증이 심하니까 이제 다발근통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염증이라는 거 어떻게 해결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방법을 몰랐었지만 따뚜릅이라는 이 식품을 전현수 박사님 덕분에 정말로 너무 감사를 드려요. 통증은 이제 없으니까 염증 수치를 한번 검사를 받아봤는데 작년에 처음 상태는 4.64. 그러니까는 보통 정상인이 0.2에서 3인데 4.64면 15배에서 20배 그렇게 높은 거예요. 높았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제 체크한 결과는 0.11. 그러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그 상태였죠. 정말로 한 1년 정도까지는 그냥 신뢰하고 한번 복용을 해볼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짧게 한 5개월 만에 이렇게 정말로 완전 회복이 돼서 어제는 뭐 산에도 갔다 왔지만 너무 정말로 기쁘고 행복하고 정말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잠을 잘 자가지고 잠을 잘 자서 어머나 나 살려주는 약이 다 있네 하고 좋아지는 게 무릎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수영을 36년째 하거든요. 이제 37년째 됐네. 그랬는데 수영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깨, 팔다리가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사실. 그랬는데 어깨도 아팠는데 어깨가 잊어버렸어요, 어깨 아픈 걸. 어깨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이게 사는 게 즐거워요. 저기를 했어요. 의심 가서 석 달 먹고는 검사를 해봤어요. 혈액 검사를. 큰 병원 가서 검사를 다 했더니 너무 좋대요. 혈관이 이렇게 깨끗할 수가 없고 간이고 뭐고 전부 깨끗하다고 건강검진 했는데 너무 깨끗하대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마 혈관 청소가 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처음에 제가 이 따뚜릅을 먹기 전에 비법서 책자를 읽어봤는데요. 이 따뚜릅을 먹으면 운동을 많이 안 해도 근육이 생성된다 했는데 전 믿기지 않았거든요. 이건 거짓말이다, 말도 안 된다.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땀 흘려야지 근육이 생기는데, 많은 돈 들여서 근육을 만들려고 하는데, 근육이 생긴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한 6개월 이상 먹고 나서, 뭐지? 예전에 그 감소된 근육이 조금 단단해진 느낌? 예, 좀 살아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조금 생겼구나.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따뚜릅이 근육도 생성하는구나. 저도 놀라는 게, 저도 벌써 20, 30년 동안 일 앓던 게 지금 5개월 이후 이 따뚜릅을 먹고 나서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나? 그래서 이 무릎 통증도 많이 좋아졌고, 계단 내려가는 것도 예전에 한 칸도 못 내려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두 발로 한 칸씩 내려가야 되고 했었지. 진짜 7, 80대 할머니처럼 제가 계단 내려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한 칸씩 내려가도 계단 내려가는 것도 자신감이 생겼고, 예, 이렇게 무릎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예, 이렇게 할 수 없었어요. 오른쪽도 이렇게 뭐 더 아파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죠. 내가 먹었더니 무릎도 좋아지고 손도 좋아지고 머리도 좋아지고 허리도 좋아지고 잘 걷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청소한다 생각하시면 돼. 손 아프죠, 무릎 아프죠, 허리 아프죠.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릎 수술을 오른쪽은 했지만 왼쪽은 안 했어요. 그래서 왼쪽에 이제 2025년 6월 12일 날 예약을 했는데 그때 가서 보고 수술을 하자고 그랬는데 그 다리도 지금 현재는 안 아파요. 그래서 제 욕심에 내가 오른쪽 수술을 24년도에 했으니까 그때 안 했을 때 그때 내가 이거 따뜻함을 좀 만났더라면 내가 오른쪽 무릎을 인공관절을 안 넣었을 거 아니냐. 내려오는데 그 계단이 엄청 많잖아. 옛날 같으면 한 발 디디고 하나 내려오고 한 발 디디고 하나 내가 그냥 내려왔잖아요. 펄쩍펄쩍 뛰면서 내가 아까 내려왔는데 이러지는 않거든요. 인생살이가 조금 변화됐어요. 생활도 즐거워졌고 아무래도 안 아프니까 사람이 머리도 맑고 그리고 찔룩거리지 않고.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벌써 7시가 넘어서요. 많이 따뚜르메노 가족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실 텐데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상마켓과 파이토에서 관절염 해방 비법서를 쓴 저자 서은하라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상상마켓 대표인 유태영 대장님과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이신 김정숙 박사님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따뚜르메노 가족 여러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한번 이미 뵀는데요. 이번에 이제 두 번째인데, 이 산화질소 대사체가 그동안 이 불치 난치병에 상당한 그 효과가 있다는 걸 증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그 의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희소식이고요. 앞으로 과연 이 세상에 불치병이 사라질 때까지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께서 나와주셔서 많은 따뚜르메노 가족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상상마켓과 파이토에서 따뚜루 판매를 총괄하고 계신 유태영 대장님, 많은 소비자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상마켓의 대표 유태영입니다. 이렇게 날도 더운데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따뚜름을 드시고 나달이 많이 생겨서 너무 기쁘고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도 따뚜름으로 죽을 때까지 네 발로 걸어서 화장실에 다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뇌병은 내가 고친다 시리즈로 맨 처음에 책을 먼저 발간을 했었죠. 처음에 산화질소 또 뇌병은 내가 고친다 자연 치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그때가 2024년도 7월 달, 8월 달에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산화질소에 대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거의 모르셨고요. 과연 이렇게 산화질소라는 것을 먹고 걸을 수 있을까?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벌써 2년 가까이 지나고 서로 이제 체험담을 찍어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5분 정도 저희가 체험담을 찍었는데요. 아마도 제가 더 열심히 뛰어서 많은 분들의 내용을 전하면은요, 대한민국 전체가 다 잘 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특히 산화질소와 그 따뚜룹은 자연 치유 물질이기 때문에요. 그 약에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사실은 좀 생소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박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지금 많은 분들이 거의 약을 드시고 통증이 없어졌다. 통증이 없어지면 낫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따뚜르 베놀을 드시면은 그 자연 치유 반응에 의해서 아픈 곳이 더 아프거나 하거든요. 이 관절염이 자연 치유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의학적 관점에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어, 그 관절염도 마찬가지로 일반 염증 질환입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거기에는 이제 여러 특수 세포들이 있는데요. 특히 가장 중요한 뼈 중에 연골뼈가 있습니다. 연골뼈는 우리 모두 일반적으로 알듯이 굉장히 손상되면은 회복이 어려운 연골 조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이 먼저 그 염증 플러스 알파처럼 굉장히 어려운 질환인데요. 궁극적에서는 과연 완치도 아마 바라볼 수 있는 사례가 막 나오는 것 같아서 저도 의학자로서 굉장히 희망적이고요. 더욱더 연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막 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산화질소 제세체가 이미 그 기적의 물질로 그 노벨상을 탄 그야말로 위대한 물질인데요. 이게 아직도 밝혀지는 것이 뭐 무궁무진합니다. 지금도 수천 편의 논문이 그 증명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따뚜랩에 의한 이 효과가 조만간에는 치료의 배경이 아마 밝혀질 수 있을지 몰라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대한민국 의학계를 이끌어간 학자분으로서 완전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큰 희망을 가지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저희 따뚜르 베노가 2024년 10월에 처음 나왔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믿고 드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저는 굉장히 존경스럽다는 생각부터 하는데요. 그 이유가 자연 치유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서 중간에 오는 명현 현상이라든가 또 혈액순환에 대한 그 지식 없이는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어내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대구에서 유승희님이라는 40년 그 중국에서 한의사를 하셨던 분인데요. 그분께서 지금 2년 정도 드시면서 혈관 안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 뭐 무좀도 없어지시고 비염도 없어지시고 다리도 가부작까지 하실 수 있다고 하면서 평생 드셔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직접 대구에서 만나 뵙고 왔는데요. 어떻게 해서 2년 동안 드시면서 더 큰 매니아가 되셨는지 체험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따뚜릅이라는 이 존재를 몰랐으면은 저는 아마도 지금쯤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수술하지 않았을까. 수술해서 아주 이거 한번 수술하고 나면은 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리 똑바로 건다 해도 똑바로 못 걷더라고요. 그래서 절룩거리고 그것도 수술하고 나면 한 10년 있다가 또 수술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안 해서 좋고, 항생제 몸에 들어가서 부작용 일으키는 거 그거 안 해서 좋고, 그래서 이제 피가 자꾸 정화되고, 피 정화되고 몸이 피가 깨끗해지니까 이 체중도 좀 줄어요. 체중도 좀 줄어가지고, 그리고 살 좀 빼고 싶는데 더더욱 이제 더 잘 된 것 같아요. 따뚜루 먹고 나서 이제 좋아진 점들은 무릎이 첫째 이거 걸음 걸을 때 딱딱 맞히고 아주 안 좋았거든요.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이 이제 바로 걸을 수가 있고, 다리를 절었어요. 제가 처음에 다리 절어가지고 멀쩡한 사람 저으니까 친구들이 야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똑바로 걷고 피부도 좋아지고 이러니까 너 요새 뭐 먹노? 이러더라고요. 따뜻 먹기 전에는 비염도 있었고 그 다음에 혈압도 높았고 고혈압이 있었고 선천성 고혈압. 다리는 물론 기본으로 아팠고 많이 아팠고 보통 다리 아프기 전에는 하루에 한 8,000보씩 걸었어요. 그래 걷다가 이거 다리가 이거 아프고 나서 한 100보도 겨우 걸었어요. 근데 따뜻 먹기 하고부터 시작해가 조금씩 이제 늘었는데 하루에 이제 어떨 때는 5,000보 이상, 어떨 때는 3,000보 이상 이렇게 그래요. 처음에는 이 다리를 과부자를 틀지를 못했어요. 전혀 못하다가 차차 고개 풀리면서 과부자 튼 거는 지금 완전 트는 거는 한 1년 됐고. 예. 이게 이렇게 안 됐었거든요. 다리 이렇게 안 됐다고 안 됐는데 이제 이게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구부러져요. 백미다도 제대로 못 갔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제대로 못 갔으니까 가다 중간에 몇 번 쉬고 이런데 요새 그런 건 없어요. 예, 무좀도 어느 날 갑자기 이 무좀이 없어졌는 거예요. 무좀도 좋아지고 얼마 전에는 이제 동생들하고 제주도를 갔는데 일출봉을 나를 안 데리고 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 다리 아프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한번 간 데까지 가본다 이렇게 하고 거의 끝까지는 못 올라갔어도 한 3분 2 정도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그 내려왔는데 집에 와서도 다리 그렇게 안 아팠어요. 하루에 3포씩 먹었어요. 3포씩 먹다가 지금은 2포도 먹고 3포도 먹고 이래요. 처음에는 좀 더 아픈 것 같이 이런 느껴지면서 또 이렇게 다리 이제 움직이는 게 또 좀 편했거든요. 어쨌든 혈액순환 시키는 거. 혈액순환 잘 되면은 병이 없잖아요. 유승희님만의 따뚜룹 애노 드시는 특별한 방법. 나머지 까고 그것은 바로 얼굴에 따뚜룹 바르기입니다. 따뚜룹을 드시고부터는 얼굴 화장을 안 해도 될 만큼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눈가 주름이 이렇게 펴지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좋은 화장품들은 다 써봤어요. 써봤는데 이렇게 빠르게 효과 나타나는 거는 이제 따뚜룹이 최고였어요. 제 친구들 중에 지금 치매가 온 사람들이 있어요. 걔들한테 내가 끈질기게 이야기를 해서 걔들도 이 기억력이 좀 좋아지면 좋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돌아서면 자꾸 잊어버리고 냉동실에다가 차키 넣어놓고 나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정신이 맑아지고 이런 것 같아서 이게 치매 예방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孙박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치매 예방된다고. 그게 나 최고 좋은 거라 지금. 뇌 세포가 빨리 죽지를 않고 이 따뚜룹을 인해서 자꾸 뇌 세포가 되살아난다는 이런 느낌을 들었거든요. 이걸 복용하면은 내가 살 수 있는 그 명보다 더 오래 살 것 같고 또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또 더 아름답게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예감이 들어서 참 좋았어요. 오랜 한의사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혈액순환만 잘 되면 뭐든지 좋아진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다리가 좋아지면서 다른 곳도 좋아진다는 것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1년 동안 꾸준히 드셔서 진짜 거의 100m도 못 걷던 분이 지금 가부좌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정상까지는 못 가셨어도 일출봉 근처까지 가시는 그런 경험을 얘기하시면서 특히 그때 천연수 박사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사포닌 물질들이 따뚜룹 안에 있기 때문에 특히 뇌에도 좋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박사님께서 이분을 보시니까 혈액순환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더 드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산화질소는 넘버원 효과가 혈류 개선입니다. 혈류 개선은 어떻게 보면은 이 인체의 건강 생활의 가장 첫 번째일 수 있는 영양 공급, 즉
산소 공급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죽었게 보일 수 있는 세포도 다시 살아날 수 있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질병에서 시작과 끝이 다 염증 반응인데, 염증 반응은 세포들 간의 관계가 원활했을 때가 없어지는 건데, 이 혈류가 첫 번째 기능입니다. 그래서 산화질소의 가장 강력한 힘이 그거일 것 같고, 아까 보니까 질병, 무좀도 사라지고, 또한 치매도 예방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이 산화질소의 경도인두 장애에 지금 임상시험도 하고 있고, 근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산화질소는 어떻게 보면은 질병의 환경 개선에 가장 강력하게 이미 입증되고 있으며, 이제는 이제 앞으로 더 개별적인 면역세포와 정상세포와 서로 상호작용 같은 그런 것까지도 앞으로의 연구 계획이 진행된다면은, 그야말로 결정적으로 이런 치매, 예방 내지는 치료까지도 가능한 날을 기대해 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 7월 1일 날 제가 전주에 갔었는데요. 7월 1일 날 세계 석학들이 다 모이셔서 포럼 하는데 제가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때 박사님께서도 좋은 강연을 해주셨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석학들이 정말 오셨을까 궁금해도 하셔가지고요. 제가 그때 장면 잠깐 보여드리면서 그때 오셨던 하버드대 교수님이라든가 메이오 클리닉의 교수님들이 또 어떤 말씀 하셨는지, 또 이어서 김종석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부정맥에 관해서도 좀 더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7월 1일 전라북도 의회. 드디어 세계의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입니다. 산화질소 대사체 생의학 연구 네트워크 포럼. 모두 18명의 세계 석학들이 대한민국에 모였습니다. 포럼이 시작되기 전 산화질소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영어로 교수님들께 전합니다. Nitric oxide, NO, the molecule of life that dilates blood vessels and awakens the body's cellular signaling. Recognized by the 1998 Nobel Prize in Physiology or Medicine, this molecule remains a key focus in the study of human health and aging. 하버드대 스바시 교수는 장 안에 또 하나의 뇌가 있다. 또 그 뇌에는 5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말합니다. 신경세포들이 그물망처럼 우리 장 전체를 감싸고 있다고 합니다. 장은 나이가 들수록 나빠지는데요. 장 속 내인 장신경계가 장 기능을 조절하며 이것이 노화가 되면 병이 생긴다고 결론 짓습니다. 하지만 장신경계의 노화는 되돌릴 수 있고, 특히 노화 환자의 장 기능 회복은 활력과 장수를 위해 중요하며, 휴먼 에노스 제품이 노화된 동물의 장을 젊게 한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결론 짓습니다. 휴먼 에노스 제품의 작동 원리를 밝히기 위해 더 많은 장기 연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천 박사님의 소개에 이어서 네바다 대학교의 노승일 박사, 당뇨병에 관한 것인데요. 일반주와 산화질소 결핍주를 만들었더니 제1형, 제2형 당뇨병 특징이 모두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당뇨에 걸린 주에게 마늘 발효 NO 대사체를 먹였더니 놀랍게도 췌장의 베타 세포양이 늘어났다는 것이 결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슐린 생산이 증가하고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됐다는 것, 또 마늘 발효 산화질소를 먹인 뒤에 장신경세포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늘 발효 산화질소 대사체가 당뇨병을 되돌렸다. 마늘 발효 추출물이 간 기능도 개선했다. 마늘 발효 추출물이 당뇨주의 혈압까지도 정상화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노승일 교수님의 말씀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당뇨병 자체가 이제 혈관이 망가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또 망가져요. 혈관이 안 좋아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도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또 혈관이 또 망가지기도 하거든요. 산화질소가 부족하게 되면은 당뇨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산화질소가 부족하게 되면은 베타셀에서 당뇨병을 조절하는 인슐린 호르몬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근데 부족한 산화질소를 채워주면은 다시 당뇨가 회복되고 당뇨병에 만들어지는 또 합병증이 많이 호전이 됩니다. 보통 당뇨 약들은 당뇨 증상만을 치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뇨병 약을 먹을 때에는 효과가 조금 있어요. 당이 떨어지는데 당뇨병 약을 끊으면 당이 조절이 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당뇨병은 당뇨병 하나만 고쳐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당뇨병에 대한 합병증까지 같이 고쳐줘야만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고혈압이란가 아니면 이제 비만이랄지 아니면 고지혈증 이런 증상이 같이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그 다중표적으로 해서 치료를 해야만 돼요. 산화질소는 당뇨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비만도 치료가 되고 그다음에 고혈압도 치료가 되고 고지혈증 이런까지 다 같이 만성 염증 질환까지 다 같이 치료가 되기 때문에 기존 당뇨약에 비해서 훨씬 더 효과가 더 좋죠. Well, thank you so much. Today is quite an honor to be here. Thank you, Humi Enough. Thank you, Dr. Chan and Dr. Yo for this opportunity. Yes, as said, I'm a professor of medicine at Mayo Clinic, and I'm consultant at the Division of Gastroenterology and Hepatology. Hi, my name is EMD. I'm a professor of medicine at Mayo Clinic, and I'm a consultant in the Division of Gastroenterology and Hepatology at Mayo Clinic in Florida. Could you tell me about nitric oxide and related to what you major in? I'm a pancreatologist, and I treat patients with any pancreas-related disease. So for the nitric oxide substrate, I try to use them to treat a condition called acute pancreatitis. Acute pancreatitis is an inflammation in the pancreas, and it's one of the most common GI admission in the United States. Every single year, about 270,000 patients will be admitted to the hospital, and some of them will develop severe acute pancreatitis with a very high mortality and morbidity. Unfortunately, there's no medication target for this particular disease approved by FDA so far yet. So I decided to use nitric oxide to see if they can be used to treat this condition. In my preclinical study, I studied two different animal models. The first animal model is mild acute pancreatitis, and the second one is a severe acute pancreatitis. And using nitric oxide prior to the induction of the severe acute pancreatitis, I was able to show the decrease the severity of the pancreatitis induced by the analog, the secretagogue. I do think there's a potential of using nitric oxide in the future in treating the severe acute pancreatitis after repeated therapy and make sure there's no toxicity, especially in patients who are obese and who are old. Additionally, I think potentially in the future, even the NO can be used for acute pancreatitis prevention in certain high-risk patients. The state of the cells and how metabolically demanding they are. In the heart, high metabolic demand, but you can have two cells right next to each other. NO 메타볼라이트는 위대한 것 같아요. 어떤 이런 발견을 떠나서 점점 제가 전율을 느끼는데 특히나 제가 부정맥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느꼈습니다. 교수님, 여기서 이제 굉장히 긴 내용들이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제 부정맥이 지금 보시면은 따뚜르베누를 복용하시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전화를 주시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심장이 많이 뛴다. 그다음에 부정맥을 가지고 있다.
예,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정맥이 정말 얼마나 치명적인지, 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지 자세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부정맥의 그 발생 그 나이는 다양한 나이에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부정맥의 원인이 워낙 다양한 질환을 갖고 있으면서 발생하는 심장의 불규칙적 그 리듬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 부정맥이 그 원인 자체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또한 치료법도 너무 다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 제가 현재 이 산화질소 대사체와 관련해서 연구에 초점을 부정맥에 우선시를 하고 있었던 이유는 부정맥의 치료가 안 됐을 경우에 너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그 노화에 따른 이 부정맥은 거의 모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대부분의 이 심장 질환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 심장도 세포가 노화되기 때문에 노화되면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이 부정맥인데요. 이 부정맥을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그 가장 흔한 게 심방세동인데 심방세동의 결과가 결국은 혈관 내에 피떡이 생깁니다. 피떡이 생겨가지고 피떡은 이 모세혈관 같은 데서 막혀서 특히 가장 무서운 뇌라든가 심장 내지는 가장 중요한 어떤 폐라든가 그래서 그 혈관이 막혀가지고 뇌에 가진 경우는 뇌졸중 내지는 심장에 문제 일으켜서 급사를 일으키는 아주 무서운 후유증을 남기는데 따라서 이 부정맥의 통제에 불능이 됐을 때는 이렇게 급사부터 해가지고 심장질환 내지는 여러 가지 질환을 야기하기 오기 때문에 이걸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부정맥 자체의 근원적 원인이 노화, 고혈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자체가 너무 다양한 원인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 대부분의 우리 고령자들은 수많은 질병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고령자들의 이걸 일일이 다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미 병원에 가시면 한 묶음에 약을 드시는데요. 그런데 이 각자 약들이 전부 굉장히 부작용이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약들입니다. 해서 부정맥을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해서 쓰는 약들이 다양하지만 최근 연구에 의하면은 이것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제가 이제 연구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다 보면은 한두 가지를 제어할 수 있는 약보다는 다양한 걸 커버할 수 있는 약들을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화질소 대사체가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가까운 지인분들이 부정맥을 갖고 있는데 이분들이 산화질소 대사체를 복용한 이후로 심장이 훨씬 조용하고 더 안정적이고 저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맥이야말로 고령자들이 첫 번째로 건강상 주의해야 될 질병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요. 부정맥 자체가 노인성 일반 증상들하고 너무 유사합니다. 이건 늙으니까, 이건 자연스럽게 생기는 증상이라고 생각하면은 너무 위험한 질환입니다. 저는 부정맥이야말로 나이가 먹으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되고 미리부터 예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산화질소가 많은 질환을 지금 현재 치료하고 있고 예방하고 있는데 그의 가장 혜택을 본 게
아마 염증 질환하고 부정맥, 고혈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따뚜르 환자 지금 만약에 부정맥이 있다 하면은 상당한 보호 효과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연구에서 부정맥의 시작과 고혈압 시작, 산화질소의 감소가 다 오버랩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지만 부정맥의 시작을 고혈압성 시작과 함께 산화질소의 영향이라는 생각을 듭니다. 염증성 질환하고 부정맥이 결합된다면은 당연히 산화질소 대사체를 복용함으로써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부정맥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부정맥이 뭔지 좀 쉽게 풀어주신다면 어떤 질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심장은 근육으로 돼 있는데 근육 속에 특수 전기 신호를 만드는 특수 조직이 있습니다. 특수 조직이 있는데 특수 조직에서 만든 신호가 심방 심실을 리듬 있게 수축시키는 힘을 자극을 만드는 건데 특수 조직이 자체가 노화가 됩니다. 이게 노화되면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서 일반적으로 심장은 심방과 심실로 돼 있는데 심장이 먼저 수축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심실이 수축한 것이 리듬을 타게 되는데 이 리듬이 깨지는, 예를 들어 심방이 팍 떨어버리는 것이 바로 부정맥입니다. 심방 속에 있는 혈액이 팍 떨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피떡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심장이 갑자기 멎었다든가 그것보다는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심장 속에 있는 혈액에서 피떡이를 만들어요. 그 의사 선생님들이 주 처방이 뭐냐면은 항응고제를 넣습니다. 그래서 그 항부정맥 치료제 플러스 항응고제를 넣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피떡이 생기지 않게끔 해서 주 치료법인데요. 그 피떡이 만들어지는 걸 예방하는 것이 의사들이 가장 큰 초점을 주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게 부정맥이 있는 환자들은 피가 원활한 흐름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피가 원활한 흐름을 가려면은 심장이 제대로 기능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혈관 속에 피가 자연스럽게 흘러야 되는데 피가 멈칫한다는 얘기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부정맥을 알면 알수록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부정맥이 심한 환자들은 도저히 잠이 못 씁니다. 이게 뭐냐면 심장에서 뛰는 것이 느껴지는데 이것이 뛰었다 안 뛰었다 뛰었다 안 뛰었다 하면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부정맥이야말로 노고령자들이 가장 무서워해야 되고 미리 예방하고 치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다행히 희소식은 정말 위대한 산화질소가 있습니다. 산화질소가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해롭지 않고 다양한 질환을 통제할 수 있는 산화질소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위대한 물질이죠. 부정맥과 함께 염증 제어 자체가 고령자들한테 필수적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류의 굉장히 장수 건강에 정말로 희소식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 개인 소견이지만 이걸로 아마 외국 학자들이 이 산화질소를 발견해가지고 노벨상을 이미 탔거든요. 그러나 산화질소의 응용과 산화질소의 재발견을 가지고도 충분히 노벨상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지만 대한민국에서도 아마 노벨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또 천연수 박사님께서 만약에 노벨상을 타게 되신다면 또 저희도 잔치가 일어나지 않을까 네, 그렇죠. 생각이 예. 듭니다. 네, 아까 하버드 의대 교수님과 또 메이오 클리닉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휴먼 에노스 제품을 써보니 그러면서 그 장에 있었던 신경세포들이 살아났다. FDA에 그 표적되어 있는 췌장염 약은 없는데 산화질소를 투입하니까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해서 좀 더 심층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면 많은 췌장염 환자들이 급성으로 인한 췌장염 환자들이 많은 덕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해줬기 때문에요. 아마 이제 7월 1일 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포럼에서 이런 말씀이 시작됐다면
또 1년 정도 후에는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포럼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학자로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지금 방금 그 정말 세계적인 그 최장님의 석학 그 부부가 오셨는데요. 정말 그 저도 깜짝 놀래 이미 지난해 이제 미국에서 만나봤지만 이분들이 이제 직접 발표를 우리 한국에 와서 발표하셨는데 급성 췌장염은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그 췌장 자체가 녹아버리는 그야말로 정말 뭐 초급성 중에 급성인 어마어마한 질환인데요. 이게 예방될 수 있다는 제안을 그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직접 실험을 해보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그 깜짝 놀랄 뉴스가 됐고요. 이것이 만약에 그 정말 한다면은 전무후무 약이 없는데 이것이 우리 휴먼 에너스의 제품이 유일한 약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이번에 큰 성과를 얻었고요. 아까 수바시 교수라고 하버드대 교수 있잖아요. 그분이 그 장세포의 노화의 세계적 석학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장 건강 자체가 지금의 뇌건강이라는 것이 이미 다 밝혀져 있는 상황에서 그 장세포의 노화를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그 아까 치매 예방도 된다는 얘기가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 이번에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은 스스로가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현재 휴먼 에너스가 주최해가지고 현 산하지수 대사체 국제 심포지움이 아마 그 곧 이제 중요한 논문이 발표된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일반 과학자들한테도 굉장히 놀랄 수 있는 흥미로운 아마 심포지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췌장염에 대한 그 미래의 청사진은 정말 놀랐습니다. 아무튼 췌장염이 굉장히 위험한 질환인데 그것이 치료약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치료약이 나온다면 그야말로 노벨상에 더 앞서 한층 그 부각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공감되는 말씀 해주셨습니다.